고려시대에 일어난 반란과 하느님의 선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초기 태조 왕건이 죽은 후 왕권 다툼으로 왕권은 불안정하였고, 이에 비해 지방 호족 세력들은 강력하여 국내 상황이 혼란하였습니다. 이에 4대 강종부터 11대 웅종왕까지 왕권의 안정과 중앙 집권적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중앙에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이들은 과거 제도와 음서 제도를 이용하여 관직을 독점했고, 과전, 공음전, 사전 등의 토지를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토지를 세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정치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토지를 강탈하기도 하며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한편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맺어 외척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국을 주도해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 권력과 경제력의 특권적인 확대는 이를 둘러싼 지배 세력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통적인 몬골 귀족에 대한 신진 관료 세력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이 17대 인종 때 일어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입니다. 그럼 먼저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자겸 가문은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80여 년간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이자겸은 그의 둘째 딸을 16대 예종의 왕비로 들였고, 두 사람 사이에 인종이 태어났는데, 이자겸은 다시 자기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종의 왕비로 보냈습니다. 결국 인종은 2명의 이모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자겸은 왕을 능가하는 정치 권력을 휘둘렀고, 백성들의 토지와 재물을 빼앗고 갈취하였습니다. 이자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씨 성이 왕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인종을 폐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왕비였던 딸을 시켜 인종을 죽이려 하였지만 딸이 협조하지 않아 실패합니다. 그 후 이자겸은 직접 반란을 결심하나 인종은 이자겸의 측근인 척중경을 회유해 이자겸을 제거토록 하였고, 이로써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이 반란이 진압됨으로써 고려 전기 문반 귀족 사회의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자겸은 인천 지역의 호족으로서 왕실과 혼인관계를 통해 권세와 부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왕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는데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권력과 부귀 영예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더 확대해가며 마침내 자기의 외손자이자 사위인 왕을 독살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려 했으니, 이는 반인류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하느님의 선형선의 뜻에 완전히 역행하는 불공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나 지위, 재능, 물질을 주실 때에는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 인류 전체나 후손들을 위해 자신의 선형성을 이루어가는 데 쓰라고 주시고 세워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은 묘청의 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자겸의 난으로 국내의 정사는 불안하였고 밖으로는 여진족의 압력으로 국내외적으로 반형성적인 상태가 되었는데 이 시기에 서경 출신 묘청은 풍수지리설에 의거해 고려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된 것은 개경의 지덕이 쇠약하기 때문이어서 나라를 중흥하고 국군을 융성하게 하려면 지덕이 왕성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종은 서경에 자주 거동하였고 서경에 대화궁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대화궁을 지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고 오히려 대화궁 근처에 벼락이 치고 인종의 서경 거동 중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부식을 대표로 묘청 일파를 배척하는 소리가 높아졌으며 마침내 인종은 서경 천도 계획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서경 천도 운동이 실패하자 묘청 일파는 서경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으나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정부군에 패배하였습니다. 묘청의 난은 몬골 귀족들의 부패를 막으려는 개혁을 시도한 점과 내후 외환의 혼란한 고려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신적 요소가 가미된 풍수와 도천 사상으로 민심을 현혹시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려 한 것과 개경 세력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은 형성적이지 못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들이 중앙 귀족 세력을 몰아내려 하지 않고 그들을 변화, 쇄신, 그리고 신진 세력들과의 융화를 통한 초월적 방안으로 국가와 백성을 위해 노력했으면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묘청의 난이 일어나면서 고려 귀족 사회의 붕괴는 가속화되었습니다. 결국 두 난은 일단 수습되기는 했지만 귀족 사이의 모순을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경 세력을 견제해왔던 서경 세력의 몰락과 불교의 쇠퇴는 김부식을 위시한 개경 문식 세력들의 정권 독식과 모신을 홀대하는 풍조로 이어져 훗날 정중부를 통한 무신 정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정중부의 난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신 세력들이 정치 권력뿐 아니라 군대의 지휘권마저 장악하자 무신 세력들은 지위가 귀족들의 호위병 신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70년 18대 의종 때 의종이 보현원이라는 개성 인근 사찰을 가는 도중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이 무인들로 하여금 놀이를 하게 했는데 젊은 문신 할례가 나이 많은 대장군 이소옹이 놀이에서 진 것을 비난하며 뺨을 때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지켜본 정중부는 얼마 전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자신의 수염을 촛불로 태웠던 일을 생각하고는 분노를 참지 못했고 마침내 저녁 때 왕의 가마가 보현원에 가까워지자 정중부는 이고 이의방과 함께 할례를 비롯한 문관 관리 및 환관을 몰살시키고 이어서 왕을 폐위시키고 유배 보낸 후 왕의 아우를 19대 명종으로 등극시켰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무신난의 발생과 무신 정권의 출혈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문관과 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통치하지 못하고 문관들의 반형성적 힘에 휘둘리는 왕의 정치 지도력과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면서도 무관들을 무시하고 차별을 한 문관 귀족들의 반형성적인 모습 등 문신 귀족 사회의 누적된 모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상 차별을 감수하면서 국방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점은 높이 평가되고 문관들의 오만한 행동에 대한 항변은 타당한 용기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관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왕을 폐위시키고 귀양 보낸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더라도 문관들이나 왕이 회개하고 재형성할 시간과 기회를 주어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였으면 어땠을까요? 어떤 사건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죽이는 등 그 방법이 반형성적인 것이면 그것 자체로 이미 하느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정중부의 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모두 그들의 생각이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반란을 일으키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계층이 이중구조 안에서 정신적인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될 때 자신의 내면은 물론 국내 상황과 국가 간의 상황도 반형성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을 세계의 반란 사건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그 내면에 그런 이중구조의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요소들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반형성적인 오만 형태를 이뤄내고 재형성, 초형성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삼중구조 안에서 영의 힘을 받아 영화된 정신으로 사정하고 영화된 육신으로 행동해 갈 때 재형성, 초형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삼중구조 안에서 영이 인도하는 영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건 하느님의 선형성의 뜻을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선형성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삼중구조 안에서 영의 힘을 받아 영화된 정신과 육신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기를 희망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반란이 일어났다, 이게 반란. 집안에서 만약에 자녀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떨까? 우리 부모 뭐 저러냐? 그래, 그거만큼 속상한 게 없을 거예요. 속상한 게. 정중부의 난, 그 다음에 묘청의 난, 그 다음에 이자겸의, 이게 이자겸 먼저 써있어. 이자겸의 난, 묘청, 정중부의 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왜 이렇게 난이 일어났을까? 나라에. 그러면 원인이 있어요. 이런 난이 일어났을 적에는. 반란이. 그러면은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듯이 뭐가 있어요? 국외적으로다가는 어떻게 됐어요? 거란족이, 여진족이 쳐들어왔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쳐들어왔는데 이게 몇 년이에요? 993년에서 1105년까지 4차에 걸쳐서, 그리고 여진족이 또 1107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994년부터 1107년까지 어수선할 거 아니야, 나라가? 그죠? 이런 데다가 국내 사정을 볼까요? 국내 사정을 보면은 우리 계급 질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계급 차별. 그렇죠. 그리고 4대 계급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귀족이나 뭐 이렇게 양인 정도까지 괜찮을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노예까지, 나머지는 그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그 사람들은 그 위에 귀족들이 무슨 일을 시킨다 그랬을 적에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죠. 그럼 국내적으로다가도 하느님의 선형성을 채우지 못하고 국내적으로다가도 인간관계가 하느님의 선형성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런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은 살만 날까요? 살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요청을 승려했잖아, 더군다나. 승려는 뭐예요? 성직자면 뭐냐고. 소용이 없다니까. 인간이 돼야 돼요. 이중구조의 성직자가 있으나 마나야, 그런 거는. 이중구조는 대통령이든 성직자든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 지정순으로다가 자기 잘났다고 사는 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겸의 난이 이게 일어난 게 언제예요? 그 왕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1105년에서 1146년. 1105년에서 1146년의 왕이야. 근데 1105년에서 1146년이 어떤 때예요? 이게 한참 외국으로부터, 거란으로부터, 여진으로부터 침공받고 있을 때지. 정신이 없는데, 근데 이자겸이는 윤대 왕이야. 윤대 왕한테 자기 둘째 딸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셋째 딸, 넷째 딸도 또 보내고. 왜 보낸 거야? 이게 지 딸을 빙자로 해가지고 지가 출세하려고, 지가 돈 벌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이 짐승만도 못한 일을. 아니, 여러분들도 만약에 대통령 집안하고 이렇게 누가 저 대통령한테 두 번째 첩, 세 번째 첩 된다 그러면 내 자녀 보내겠어요? 절대로 안 보내죠. 근데 이자겸은 그런 일을 하네. 왕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딸들을 갖다 그냥 원하도 원하지 않고 그런 관계없이 두 번째 딸, 세 번째 딸, 네 번째 딸을 왕한테 갖다가 바치는 거지, 그냥. 그래, 왕실과 혼인관계 맺는, 대통령과 그런 관계 맺는 게 행복해요? 저는 그거는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인간답게 가까운 데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다가 나라가 혼동스러운 가운데 충실이 되기는커녕 정은 잘 되려고 이자겸이가. 그러면서 결국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목까지 되려고 그랬죠? 지가 왕 된다 그래서 여기다 왕자 써고 다니는 거야, 18자. 그거 풀어보면 왕자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자기가 왕 되려면 왕 죽여야 되잖아. 왕이 없어야 되잖아.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또 이 묘총은 어때요? 승려. 여러분들은 성직자를 먼저 봅니까? 인간을 먼저 봅니까? 인간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성직자를 봐요.
성직자 중에서 얼마나 사기 성직자들이 많았는데 이 세상에. 그렇죠? 이것도 뭐야? 어디서 어디로 바꾸라 그러는 거야 지금? 개경에서 서가. 어? 개경에서. 아주 개경이 수도로다가 저기 맞지 않으니 서경으로다가 수도를 바꾸자. 뭐에 의해서? 풍수지리설이 미신. 아니 개경이든 서경이든 누구 거예요 원래? 국민들. 일차적으로는 국민 거 아니지. 국민한테 준 것뿐이지. 하느님 거예요. 개경이든 서경이든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어디면 어땠냐고 다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강원도에 살면 어떻고 저 제주도에 살면 어떠냐 다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적에는 의미가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이쪽 서경 개경에서 세력 갖고 있는 사람을 다 몰락시키고 죽이려고 서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냐고 왜 그렇게 거짓말 하냐고. 그런 게 승려야? 지가 그 권력 가지려고 상대방 그 권력가들 다 죽이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이중구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봤던 괜찮은 사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중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배우는데 뭐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을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갖다가 시험 때 이게 시험 점수 잘 받으려고 저런 것들을 외워요? 저런 인간 답지도 못한 사람을 외워서 시험 점수 잘 받으면 되는 거냐고. 근데 실제로다가 지금 교육계가 그래요. 그럼 의미를 느끼게끔 학생을 못 가르치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나온 거야? 정준부. 뭐예요? 문관들이 무관을.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 이렇게 왕실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무관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해. 소로 다 취급해, 소대지로. 저것들은 그냥 전쟁 나면 나가서 싸움이 나는 소대지로. 그렇게 본다고 인간을. 제가 정확히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과장된 것도 없이. 아니, 그 젊은 문관이, 그 녀석 저 나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젊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연구 안 했어요. 젊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 됐겠지. 이런 것들이 무관, 대장부라 그랬어요. 대장부는 참모총장이야. 참모총장을 따구를 때린 거야. 이 녀석이지. 그런 게 무슨 뭐 계급점이 있다고 저런 게 인간이에요? 저런 녀석들이 있어서 나라 말아먹는 거야. 저게 문관이라고 저 배운 사람이래 저게.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시험은 잘 봐가지고 어떻게 올라간 그러니까 그 사법시험은 본 것 같아. 그래갖고 뭐 판사 직책은 된 것 같아. 저런 것들이 무슨 아니야 비웃는 거야? 아니요. 전국에 내강이 들어가서 비우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시원할 거예요. 저런 것들이 무슨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이고 뭐 그런 게 어딨냐고요.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상승구조에. 그러니까 이 정주부가 화가 안 나요? 저런 것들을 내비도 저런 것들이 계급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심한 모습이니까 왕이든 뭐든 그냥 권력자들 공부했다는 것들 싹 쓸어버렸잖아. 저는 근데 그 싹 쓸어버리는 내용을 보면서 시원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않았어요. 난 좋았는데? 난 굉장히 좋은데? 저런 것들은 본보기를 해도 일단은 혼내줘야 돼요. 저 반영성이 절대로 재형성이 안 돼요. 저 재형성 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야 돼. 저것들이 그냥 무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놓은 배옷되는 사람들인지 몰라. 저는 그래서 저거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정중부가 쓸어버렸더라고. 쓸어버렸다는 게 저 죽이는 것까지는 나쁜데 죽이지까지는 말하고 저것들을 감옥에 갖다 넣어가지고 저도 정신 차리도록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돼. 재형성시키려면 그렇게 해야지 많이 시키지. 저 사람들 재형성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영을 알아들어야 재형성이 되는 건데 영을 알아들을 것 같아. 공부했다는 사람이 쓴다는 게 남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거리고 아주 이 30대 초반 되는 녀석이 그 80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참모총장이지. 참모총장 따구나 때리고 이런 것들, 이런 정신 가진 사람이 재형성 될 것 같아요. 저것들은 감옥에 갖다 쳐넣어가지고 거기서 정말 인간의 쓰라린다 고통을 받아봐야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인간관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사람 될 때 저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제대로 알아듣도록 가르치려면 감옥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런 것들은 정신 이상자예요. 아니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어가지고 저걸 갖다 약을 먹어서라도 고쳐주든지 감옥 가서 고쳐주든지 아니 정말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선한 사람들을 또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이런 거 하기 전에 고쳐주는 게 좋은데 고쳐주는 거를 저 사람 아이스크림 사줘가지고 못 고쳐줘요. 저 감옥 내지 정신병원에 넣어가지고 정말 내가 고쳐줘야 돼. 그걸 고쳐주는 게 수술해주는 게 그게 의사로서의 직분이에요. 잘못을 하면은 약을 먹이든지 주사를 주든지 심하게 반영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사랑이야. 그냥 헐렁하게 그냥 좋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분별을 정확히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수술을 통해서라도 고쳐줘야지만 정말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이고 그게 불교적인 자비야. 유교적인 어진이냐. 그걸 못 고쳐주고 대충 듬성듬성 줬다라고 하는 거는 판단력이 없는 거야. 그건 삼중구조가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삼중구조가 뭔지를 깨닫도록 해주는 계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난을 통해서 고려 시대가 통하다가 국민들만 계속해서 더 큰 고통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제 무신의 난까지 일어났으니 그 다음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아는데 일단 다음 장에 또 멋있게 보겠는데 이런 반란들 여기 갖다 보면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자리에 몇점 정중부 가진 정중부는 좀 이렇게 빼고 싶은데 근데 이거 정말 이런 사람들 보면서 느낀 점 한번 얘기해줘. 이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배웠다는 사람 아니면 종교 지도자야. 근데 진짜로 다 합당했는지 한마디 해주죠. 여기 나와서 해보셔요. 여기 나와서. 네. 여기 나와요. 이재경이나 묘청 등 사회의 지도층들이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이나 지혜나 이런 것을 주셨을 때는 자신의 선용성을 잘 이루어가라고 주셨는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 하고 또 남의 자리, 그러니까 똑같이 누가 잘못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배제하고 그 자리를 또 차지해서 똑같은 어떤 전 세력들이 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고쳐주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공부를 할 적에는 그것까지 돼.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되니까 저 고쳐주는 방법도 좀 얘기해 주죠. 전 세계에 있는 그래도 뭔가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줘야 된다. 뭐 얘기 한마디 해줘야죠. 그러게요. 어떻게 해서 고쳐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에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을 텐데 그러한 오만 형태를
몰아내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 갖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정말 삼중구조 안에서 이분들이 명예의 힘을 받아서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데 삼성구조보다도 아이스크림 사주고 저 부동산 땅이나 좀 좋은 땅 알려주고 그러는 게 좋은 방법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자, 그러면 그래.